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규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분당이 가시화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지방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여대생이 부모와 다툼을 벌이다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정상화가 추진되고 채무 상환 기간도 1년 연장됩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 새로 가세한 신인과 전역 선수들이 제2의 임기영과 김민식을 꿈꾸며 12번째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분당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의원, 특히 시도의회 의원들이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지방선거는 다가오는데 답답해진 의원들은 집단 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의 두 대표가 통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은 보수 대야 합의라고 평가절하하며 이제 갈라서자고 맞받았습니다. 개혁신당을 창당해 국민들께 평화와 개혁, 민주화, 민생의 정치를 선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분당이 가시함에 따라서 국민의당 소속의 시도 의원들은 집단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의 광주시 의회 의원 9명 중 8명은 분당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고 2월 4일 전당대회 이전에 집단 탈당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탈당 이후에 무소속으로 남을지 아니면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으로 옮길지는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답답해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넘어서 저희들 스스로가 다 어떻게 보면 좀 무기력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당 사태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려던 일부 시의원들은 의원직 수송으로 목표를 낮췄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도 오는 26일 통합 반대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집단 탈당 등 향후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현재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곡성과 구례, 보성과 화순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가시거리 곡성에 170m, 화순이 220m 등 대부분 지역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전에는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에도 눈비 소식 없이 대기가 정체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좀 춥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영하 2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3.7도, 장성이 영하 3.3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나주 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가량 낮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8도, 보성 7도, 순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0대 부모가 말다툼 끝에 대학생 딸을 숨지게 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빠진 딸을 설득하려다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 사는 50대 부부는 화순의 한 펜션에서 대학생 딸과 묵던 중 말다툼을 했습니다. 25살 딸이 휴학을 하고 종교에만 빠져 있자 설득하러 여행을 갔다 큰 다툼으로 번진 겁니다. 부부는 소리를 지르는 딸의 입을 막았다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딸은 열흘 뒤인 지난 9일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딸은 대학 입학 뒤인 5년 전부터 특정 종교에 빠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2년간은 취업 준비를 하겠다며 휴학한 뒤 종교 활동에 몰두하며 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이 다니는 대학은 최근 어떤 종교든 캠퍼스 내에서 포교를 금지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 신고 상황실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가 교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잦고 종교에 빠진 학생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휴학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동아리 뭐 이런 환경 뭐 이런 단체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화분 나눠준다 하면서 경찰은 딸을 숨지게 한 50대 부부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만취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훔친 절도범을 경찰이 실탄을 쏘며 추격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절도범의 광란의 질주는 도심 속에서 5km나 계속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차량 사이를 빠져나갑니다.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그대로 질주합니다. 만취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훔친 36살 조모 씨가 경찰차를 피해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경찰이 차량 뒷바퀴에 실탄 2발을 쏘며 쫓아갔지만 피의자는 도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량 절도범은 5km나 더 도주했고 결국 경찰차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질주하는 차에 치여 골절상을 입었고 경찰차 세대도 파손됐습니다. 4차선에서 계속 도주하다가 유턴해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 형사 잠복차로 막았는데 그때 이제 피해자가 훔친 차로 충격한. 차량 절도범 조 씨는 그제 저녁 광주의 한 마트 앞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을 훔쳐 이처럼 광란의 질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내와 불화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0.212%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랬죠. 차 문을 잡고 못 가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속도가 안 맞으니까 제가 넘어져 버린 것이죠. 경찰은 조 씨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체험활동 중 숨진 학생에 대해 안전관리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의 한 중학생이 신안해수욕장으로 학교 체험활동을 갔다 익사한 사건에 대해 자격 없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신안군과 당시 담임교사가 소속된 광주시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동으로 4억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라진 사람들을 안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대한 발굴 기초 작업이 옛 광주교도소에서 재개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어제부터 옛 광주교도소 북쪽 테니스장 일원에 쌓인 흙을 대형 굴착기로 걷어낸 작업을 한 뒤 다음 달 이후 문화재연구원 작업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안매장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재단은 80년 당시 지휘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5.18 희생자 안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을 발굴하고 있지만 아직 유해를 찾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개헌 논의에서 5.18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5.18 등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 등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운동 전국본부 김선출 상임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5.18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말씀을 해주시죠. 예, 30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지는 지금 국면인데 5.18은 다 아시다시피 한국 군대사의 금자탑입니다. 지금 4.19까지만 이야기가 되고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헌법에서는 한국 현대사의 금자탑이었던 이대한 민중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꼭 넣어야 된다. 이래서 국민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처음에 제안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했는데 이때 촛불이 염원이 헌법에 수렴이 돼야지 제도화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촛불 정신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게 헌법이 규범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전국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광주가 제안을 해서 서울, 경기, 대전, 전북, 부산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 조직이 만들어져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앞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요. 왜 헌법 전문에 5.18 항쟁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시대 정신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4.19 이후에 60항쟁 거치고 이번에 촛불 혁명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촉발 계기가 된 게 5.18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맞아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60항쟁은 포함이 되고 그리고 5.18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 각 정당의 참여해서 자문위원들을 섭외해서 그 의견들을 종합을 한 건데 네. 자문은 자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5.18 부분을 지역적인 문제 또는 국민적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설문에 의하면은 5.18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헌법 전문에 규범화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5.18 행사를 비롯해서 후보 때도 그랬고 5.18 이번에 37주년 기념식에 와서도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개헌 부분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네. 당연히 국민적 염원에 의해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 위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자기 신분과 이름을 쓰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검색에서 5.18 헌법 이렇게 간단히 치시면은 바로 될 수 있고 저희들 온라인상으로 광범위하게 지금 유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저희들이 역이나 터미널 또는 등산로 입구, 특히 뭐 증심사 입구라든가 네네. 이런 데서 공개적인 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도민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는 지난해 효율적인 투자와 성공적인 리빌딩을 통해 통합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달 말 일본 전지훈련 앞두고 마지막 체력 테스트가 열리는 등 선수들이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선수들의 각오와 올 시즌 전력을 전망해봤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운동장에 가득합니다. 30대 후반의 고참부터 20대 새내기까지 시즌이 끝나고 착실히 몸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4km 장거리 달리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정수 1등. 정수. 자, 나이스 러닝. 17분 06. 와. 기량 이전의 체력이 우선이라는 김기태 감독의 방침에 따라 전지훈련을 가기 전 마지막 체력 테스트. 기준을 통과한 선수들의 눈빛엔 자신감이 넘칩니다. 올 시즌의 목표는 당연히 우승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목표는 당연히 최고 위의 자리에 다시 올라서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 전력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중고 신인이나 새내기 선수들의 도전도 더욱 거세질 전망. 자칫하면 주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엔 건강한 긴장감도 흐릅니다. 정성훈 선배가 왔다고 해서 저희 선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주전 선수들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 시즌 역시 우승 후보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는 기아. 전지훈련까지 이어질 선수들 간 경쟁이 12번째 우승을 이끄는 동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승을 했다는 그런 안도감과 주전들의 방심 이런 부분만 좀 잘 보완 수정한다면 큰 약점은 없어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1월 말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해 약 40일 동안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승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기아가 지난 시즌 우승을 일궈낸 원동력의 하나는 젊은 피 수혈이었습니다. 올 시즌 기아에 새로 가세한 신인과 군 전역 선수들은 제2의 임기영과 김민식을 꿈꾸며 주전들에게 당찬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임기영. 시즌 내내 4선발로서 팀 우승의 주춧돌을 놨고 선수 육성의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올 시즌도 2년차 징크스는 없다며 변함없는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만 잘하면은 또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준비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제2의 임기영 김민식을 꿈꾸며 무한 경쟁을 예고하는 당찬 신인들도 많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박정수와 문경찬, 이종석 투수는 부족한 경험과 세기를 보완해 5선발과 필승조 경쟁에 뛰어들 태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컨트 제구력이 좋은 편이고 변화구를 많이 던지고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어요. 올 시즌 기아와 계약한 포수 한준수를 비롯해 신인 선수 11명도 지난 시즌 넥센의 이종우처럼 고졸 신화를 꿈꾸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조계현 신임단장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젊은 선수 육성과 발굴이 지난해 통합 우승의 밑바탕이었다며 육성과 선수 간 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처음 단장이 됐지만 현장에 오래 있었던 경험으로 우리 팀이 선수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유망주의 잠재력을 꼽히울 수 있다면 기아 앞에는 두터운 선수층 확보와 함께 11번째 우승보다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야수 정성훈이 친정팀 기아 타이거즈와 연봉 1억 원의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일고를 졸업한 정성훈은 지난 1999년 혜태에 입단한 이후 LG 트윈스에서 중심 타자로 활약해왔습니다. 정성훈은 친정팀인 기아에서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경영 정상화가 추진됩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어제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자본 유치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본 유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오는 28일 만료되는 단기 채무 상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노조 측은 자국의 회관 철회와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오는 24일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이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수영연맹과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했던 대로 남부대 수영장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이곳에서 경영과 다이빙 경기를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수구는 남부대 축구장,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은 염주체육관,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운동장에서 치르고 수영 마라톤인 오픈워터는 수질과 수온 등의 문제가 없다면 여수 엑스포 공원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로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 지원단이 만든 빛골 꿈트리 밴드인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부터 대학 전형 안내나 면접 자료까지 다양한 입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나무 악기 연주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담양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금과 피리, 단소 등 악기별로 초급반 인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담양에 주소를 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의 태권도 학원 아동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달라며 라면 10상자를 도산동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어린이들은 2년 전부터 한 푼, 두 푼 모은 성금으로 라면을 마련해 기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인 라면은 조손가정이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VR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유스케어 문화관 동산아트홀에 오늘부터 열립니다. 방 탈출 게임과 사격 게임, 드론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VR 콘텐츠가 20여 종 준비되어 있고요. 자유 이용권을 구매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풍암동 금호 1차 아파트 99만 5,400원,
화정 4동 24통 34만 5천 원, 금호 2동 금호 베스트빌 아파트 25만 6천 원, 부영 아파트 56만 2,500원, 화정 1동 23통 48만 2천 원, 지원 1동 한빛 어린이집 10만 원, 김순동 김영민님 각각 10만 원씩, 주민자치 프로그램 요가교실 회원 1동 10만 원, 대하아파트 101동 20만 원, 대하아파트 102동 20만 원, 광주 동부 신용협동조합 10만 원, 백조아파트 10만 원, 지원 2동 녹동마을 10만 원, 행암동 효천 2지구 중흥 S클래스 14통 45만 원, 15통 45만 원, 송정 1동 8통 12만 원, 1통 25만 원, 송정 2동 초록약국 만원, 새송정 만원, 깨비분식 만원, 광성당 5만원, 금호석유 7만원, 소촌동 온세계 아파트 26만 4,600원, 스위트밸리 3차 권해선 권대원 3만원, 송원 사업고등학교 강민지 5만원, 삼성전자 강희갑 10만원, 스위트밸리 3차 분여회 10만원, 운남동 운남주공 6단지 80만원, 월곡 2동 일신아파트 45만원, FM마트 김준희 10만원, 리빙플러스 10만원, 4통 장용주 12만 3천원, 18통 7만 5천원, 19통 11만 4천원, 나주시 봉황면 황용 1구 15만원, 덕림 1구 15만원, 용곡 2구 5만원, 와우 3구 11만원, 철천 3구에서 14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곡성과 구례, 보성과 화순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가시거리 곡성이 170m, 화순이 220m 등 대부분 지역 평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도 황사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전 동안에는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눈비 소식 없이 대기가 정체될 것으로 우려되니까 계속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하늘은 맑겠는데요. 아침에는 조금 춥겠습니다. 광주가 영하 2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8도로 일교차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3.7도, 나주가 영하 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6도, 담양과 화순 7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은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8도, 보성 7도, 순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1m 안팎으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겠고 수요일쯤 우리 지역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